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난 18일에 아주 특별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조선인 고등학교 럭비부의 활약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60만 번의 트라이. 개봉을 하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지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요, 이게 신기한 게 일단 보고 온 사람들은 주변에 꼭 소개를 해요. 꼭 봐라, 꼭 봐라, 꼭 봐라. 집요하게. 정말 재밌다, 꼭 봐라.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는데, 저도 남은 씨의 권유를 받아서 봤습니다. 게다가.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정말 재밌어요. 꼭 보세요. 계속 이래가지고 봤는데, 마침 또 우리 김남은 씨가 이 영화 GV에 참여도 하고 있어서 감독님들을 꼭 모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60만 번의 트라이를 만드신 박시우 감독님, 박돈사 감독님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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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자청용 우백호로. 그렇습니다. 네, 두 박 감독님께서 나와주셨어요. 제 좌측에는 이제 박시우 감독님, 네. 오른쪽에는 박돈사 감독님. 네. 감독님. 박사유 감독님. 박사유 감독님. 왜 이래, 우리 계속. 아까는 우리 감독님 입장하실 때 박사동 감독님이라고 말이 꼬이고 있어요. 네. 아이고야. 자, 두 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박사유 감독님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꼬마프레스의 박사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꼬마프레스가 영화 제작사 이름인 거죠? 예, 그냥 동포들의 네. 작은 목소리를 들리지 않는 척하고 있는 일본 사회,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작은 목소리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모아서 사회에 압박을 가해가겠다. 프레스를 가하겠다. 아하, 꼬마 프레스. 그런 의미구나. 꼬마 프레스. 예. 프레스 압박. 예. 네. 저는 프레스라고 하시길래 네. 언론사 느낌 있잖아요. 아하.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작은 목소리들을 이렇게 모아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 되게 의미 있는 네. 이름인 것 같아요. 우리 박돈사 감독님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돈사라고 합니다. 在日朝鮮人の3世で 재계표 3세로서 60만回トライの共同監督です。 60만 번의 트라이의 공동 감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발군의 동시통역사 우리 김나무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짰어요? 우리 둘이 짰어요. 맞춰봤어요.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네. 네, 좀 보겠고요, 앞으로. 네. 네. 근데 저 영화를 봤는데요. 정말 이 감동이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요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준 어떤 화려함이나 극적인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따뜻함이 있는 영화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만든 사람이 노력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선님도 비슷하게 느끼셨죠? 네, 정말 이제 나오는 친구들,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잖아요. 정말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 저런 애들이 있을 것 같고, 저런 생각을 하는 정말 엉뚱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램덩크? 그런 것들도 좋아하고. 남편도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그 운동 말고. 입으로 하는 운동? 입으로 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성장 드라마, 어린 운동하는 친구들이 건강하게 땀을 흘리는 그런 성장 드라마로서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고 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이렇게 뜨뜻한 국물을 한 그릇 딱 마신 느낌이랄까? 아무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우리, 근데 이렇게 영화 직접 만든 분 앞에 두고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쑥스럽지 않은데? 좀 어떠세요? 영화 좋아요, 영화 재밌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느낌이? 기쁩니다. 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동포들께서 너무너무 기뻐해 주세요. 요새 3월 15일부터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오늘도 계속 상영이 되고 있는데 3월 18일 날 한국에서 지금 개봉이 돼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들, 그리고 너무 재밌다,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페이스북 메시지나 오고 있거든요. 뭐 감개무량하다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직접 보러 오시는 우리 동포들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제 일본에서도 계속 상영 중인데 이 60만 번 트라이 이 영화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계속 이 영화를 이제 틀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쇄도하고 뭐 도시별로 계속 연장 상영이 되고 있잖아요. 참 느낌이 다른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어요? 영화 만드실 때?
이 정도로 좋을 것이라는. 예,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뜻있는 분들께서 네. 이렇게 발벗고 나서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네. 박동사 감독님은 어떠세요? 이런 그 한국에서 이런 반응이 있는데 한국からも結構熱い反応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予想したんですかこんな反応は。本当に想像以上でした。 상상 이상이었습니다.で、こちらで上映会場に足を運んで皆さんとお会いしてると、一番嬉しいのは皆さんが子供たちの名前を言って、この子たちが好きだとか、こんな活躍をしたのが本当に印象的だったと、その名前を言ってくださるのが本当に印象的でした。 네. 영화 상영을 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마음에 남았던 건 뭐냐면은, 한국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감독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상현이의 활약이 대단했었다. 뭐, 누구누구의 활약이 대단했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그 영화에 나온 이제 다큐멘터리 주연 배우들 그 등장인물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걸어줄 때 내 친구 이름 말하는 거죠. 진짜 감동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 영화에 등장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정말 와닿았다는 그런 느낌? 네.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박세우 감독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어떤 것을 알리고 싶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있는 그대로의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본다는 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바다 건너서. 그래서 그리고 옆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집에 제일 조선인 살고 있다는 거 몰랐다. 라거나 네. 우리 동네에 조선학교가 있다는 거 오늘 이 영화 보고 처음 알았다. 아, 진짜. 네,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만큼 그렇게 존재감이 없이 그냥 모르고 살았던 걸까요? 모른 척하고 살아왔고 모를 수밖에 없도록 교육 제도가 돼 있었고 네. 매스컴에서도 만약에 전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이미지만 전해 오거나 했죠. 아하. 그러니까 있어도 있는 게 아닌 네.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존재라고. 그런 것을 이제 이런 영화라는 예술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다. 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일단 보이면 모두들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이는 존재로. 네. 네. 하긴 저도 예전에 어디 책에서 본 건데 옛날 사람들은 무지개 색깔을 4개, 5개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무지개 색깔 한 7개 이렇게 보고 7개. 있는데 그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그 색깔 구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 이상을 잘 몰라서 써본 적이 없으니까 4개, 5개로 봤었다. 이런 거를 봤는데 역시나 그 인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인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권리 개선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갖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두 분은 어떻게 공동 작업을 같이 하시게 됐어요, 영화를? 예. 저는 2005년도부터 동포들의 목소리를 우리 고국 땅에 전하는 일을 해왔어요. 동포들의 70-80% 이상이 한반도의 이남 출신이시잖아요. 네. 제주도, 그리고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전해오는 작업을 하다가 2005년도에 교토의 우토로 네. 우리 동포들. 우토로 마을. 예, 우토로 마을의 존재와 우리 동포들께서 어떻게 힘들게 살아오셨고, 그리고 얼마나 꿋꿋하게 이름을 지키고, 우리 민족으로서의 혼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는지를 알게 된 후부터는 우리 동포들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07년도에 오사카 조고가 운동장 재판에 걸려서 히가시 오사카 시한테 운동장을 뺏길 그런 상황이 되어서 취재를 해달라 해서 우리 고국에 꼭 알려달라라는 동포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 오사카 조고 운동장이 비가 내린 직후였는데 비가 조금만 오면 금방 개펄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일본 행정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동포들 손으로, 우리 동포들 돈으로 운동장을 한 삽 한 삽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이런 배수가 거의 안 좋아서 그래서 막 개펄 속에서 진흙탕이 되도록 운동한 아이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운동장을 향해서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거를 보고 가슴이 울컥해서 울컥해. 예,
예. 그 공간이 너무 소중한. 아, 쨍하다, 찡해. 예.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2010년도 1월 달에 그때 그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전국 고교 럭비 대회 4강에 네. 올랐다라는 연락이 와서 네. 그래서 달려가서 계기가 돼서 이 모습은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박동사한테 이제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당시 책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나는 홍야대. 예、 나는 단순한 책방 서점 점원일 뿐입니다.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처음에는. 네. 도망. 예. 사실 그때 계속 도망갔어야 했는데. 네. 예. 그래서 박동사가 그때 계속 네. 도망갔다면 이런 작품으로 완성이 네. 못 됐어요. 제가 두 분 감독님 모실 때 그 인디 스토리 그 이쪽 영화사 쪽에 있는 그 정 팀장님이랑 분이 한번 언질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뭐라고요? 그 박사유 감독님에게 질문하면 만연체로 나온다. 아. 길게 서사적으로 장구하게 나온다. 의식의 흐름 기법.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공동 작업하게 된 계기를 여쭤봤는데 네. 약 6년 전, 8년 전의 스토리부터 쫙 나오면서 그래도 잘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유 감독님의 이런 이제 꼬드김에 꼬드김에 넘어가신 우리 넘어가서. 박돈사 감독님이 네. 이제 서점 일을 그만두시고 네. 네. 혹시 후회되시는 부분 없습니까? 박돈사 감독님, 고가이 시다고 또ないんですか? 교도 사견에関して 박사유 감독과 독자이셔야 됐어요. とか 독재자예요. 박사유 감독님은 뭐 이런 느낌. 辛いところとか今のところ多分独裁者2人いるなと思いました。彼女と僕が2人ともそれぞれ自分自身を主張する場面が多いですね。 지금 두 사람 모두 다 독재자다.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두 사람다. 네, 그러면서 어필하면서 살고 있다. 굉장히 뭐랄까 그 현장을 빠져나가는 발언이죠. 그러네요. 뭔가 되게 정치적이시다. 정치적이시다. 돼지 깎고 있으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데 참 저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이게 요즘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계속 많이 보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 이게 10대 친구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에 나왔던 이 친구들이 너무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거칠고 엉뚱하지만 그런 너무 귀여운 모습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모두들 일본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네. 그리고 오사카 부민으로서 자기가 맡은 곳에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관태나 용희나 유인이나 모두들 일본 선수들이 모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일본의 럭비 명문대학 얘들 들어가서 주장이거나 부주장이거나 모두들 팀을 이끌거나 네. 그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현 같은 경우는 상현이는 그 음식점에서 주방장 불고기집에서 예. 그래서 불고기도 만들고 냉면도 만들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현이 황상현 씨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일하는 음식점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제가 아는 프로레슬러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제우스라고. 이름은 제우스인데 제일교포예요. 굉장히 근육질의 프로레슬링 선수인데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서 시합을 하는데 그 라커룸에서 저한테 오더니만 저를 톡톡 쳐요. 그러더니만 한국 사람? 그러길래 네 그러니까 미투 그러면서 동포. 그런데 제우스예요. 이름이. 멋있다. 프로레슬러. 거기 자주 온대요. 아, 진짜요? 한번 만나기로 했었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참 뭐랄까, 그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갖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요. 제일교포 플러스 다큐멘터리. 이러면 뭔가 우울한 게 있어요. 워낙 지금까지 공중파에서 보여줬던 다큐멘터리가 제일교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뭔가 좀 모르게 착 가라앉아 있고 슬프고 원통하고 분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접해서 약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발랄한 청춘이 들어있는 청춘 영화의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교포라는 그 배경을 걷어내고 봐도 굉장히 스포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성장 드라마로서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트위터에 썼던 말이 뭐냐면 아다치 미츠루의 만화에 다케이코 이노우의
노예를 끼얹은 것 같다. 끼얹은 것 같다. 네. 네. 그러면서도 발랄한 청춘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입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석석한 그 감동이 남는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두 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다큐잖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으셨어요? この映画すごいいろんな感動あり楽しみあり、すごい映画だと思うんですが、やっぱりこんな映画を作るのにはなんかすごい努力が必要だと思うんですが、どんなところが一番なんか難しかったとか辛かったとか、どんなポイントあるんでしょうか？この子たちがラグビー部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僕たちは初めてこの映画の制作を通じてラグビーと出会ったんですね。이 영화 기본적으로 럭비부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들도 럭비라는 스포츠를 처음 접했습니다. だからラグビー部の子供たちがどんな練習をしてどんなプレーをしてっていうのを、撮影しながら学んでいったので 그러니까 이 럭비부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하고 어떻게 점수를 따고 어떤 부분이 가장 클라이막스인지 자기들도 우리들도 찍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例えば試合のシーン試合を撮影しているときに、プレーがあまりにも速すぎてカメラが全然追いつかないということがもうしょっちゅうありました。 그리고 또 이제 촬영을 하면서 그 시합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촬영을 제대로 못 쫓아간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特にこの年のチームはすごく戦術的にすごくクレバーで、いいラグビーをしているというすごい評価が高かったチームだったので 특히나 오사카 조선인 고등학교의 럭비부 팀은 굉장히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훌륭한 경기를 하는 평가를 받았던 팀이기 때문에 今思い返してみたらそういうことを知りながらもっとうまく撮影してたら僕たち自身がもっといいプレーを撮影できたかもしれないなってなんか欲張った後悔はありますね。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럭비를 좀 더 잘 알았더라면 이 선수들의 플레이 어디가 진짜 대단한 부분인지를 제대로 쫓아가면서 찍지 않았을까라는 어려웠던 부분 또 약간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분들의 말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화투를 칠 줄 몰라요. 포커랑 고스톱을 못 아니, 쳐요. 그 국민 스포츠를 못한단 못 말이야? 쳐요. 네, 몰라요. 화투가 몇 장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타짜를 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나. 이게 뭐지? 맞아. 그래서 타짜는 저한테 그냥 치정극. 네. 맞아. 그 예전 지존무상 볼 때도 그랬어요. 카드도 몰라. 카드를 모르니까 유덕화가 왜 여기서 주윤발이 왜 여기서 끌려나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그 영화가 그냥 총잡이 액션 영화. 그랬었겠다. 힘드셨겠다, 진짜.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한 룰도 배워가면서 이 친구들의 사는 모습을 같이 이제 여기다 녹이려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들 서로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두 분이 이제 영화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이제 공개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감독 입장에서 볼 때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랄까? 이 관객들이 이 영화의 매력으로서 이런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박사유 감독님.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우리들이 보면서 이렇게 큰 울림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모습, 우리 동포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들 같은 민족인데 너무 다르다는 것에서, 그리고 많은 그 럭비부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같이 봐주셨어요, 서울에서. 그 어머니들께서 많은 그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저 아이들 발끝도 못 쫓아간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저 아이들을 저렇게 만드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역시 저도 보면서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GV 할 때도 어떤 관객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스포츠를 하는 고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대학 입학, 물론 거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목표다 보니까 그 스포츠를 즐기지 못한다. 어떤 입시의 수단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수능 준비하듯이 체육을 하다 보니까 저런 느낌이 없었는데 저의 아이들한테 그런 게 있구나라면서 부러웠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박돈사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의 어떤 매력, 가장 큰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この映画の一番のなんですかチャーミングポイントというか魅力というか何ですかね。もうそれは子供たちのキャラクターに尽きると思います。그 이제 이 아이들의 캐릭터. 네. 一人一人本当に個性がもう爆発しているというか個性に溢れていて、であとその子たちが本当に仲が良くアンサンブルをチームプレーと同じようにアンサンブルを絡んで出ているっていうそういう姿が
一番チャームポイント違うかなと思います。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모두 다 개성이 강한데 그 강한 개성들이 모두 앙상블을 이루면서 굉장히 멋진 장면을 만들고 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어떤 매력은 그 캐릭터다. 아이들의 캐릭터다. 이렇게 캐릭터가 잘 어울려지는. 네. 나무님 근데 동시통역 잘한다. 잘하시네요. 짰다니까. 짰다. 되게 많이 짰는데? 이건 2박 3일은 연습을 우리 해야 되는데? 합숙했어. 우리 지금. 지난달에 오사카 가가지고 미리 연습하고 말 맞추고 왔어. 괜찮다. 네.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반응도 보니까, 김나문이 마치 영화 감독 같다.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 와이로님 오셨네요. 와, 동시통역. 와이로님. 동시통역, 우와. 우리 노네임님께서는요, 야동으로 1호를 배운 김남은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우리 오케이마리님께서 60만 번의 트라이, 영화 포스터를 찍어서 우리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셨어요. 온 국민이 홀딱 반할 녀석들이 온다. 맞습니다. 반하실 겁니다. 진짜 보세요. 반한다니까. 아니, 저도 김나무님이 처음에 60만 번의 트라이 보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안 봤던 게 그 막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울함. 예, 교포를 다룬 영화들이 깔고 있는 이런 그 해결되지 않는 이 억울함, 부조리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내가 또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울할까봐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인터뷰 잡혀드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봤는데 정말 이렇게 개운한 느낌으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그래서 정말 듣는 청취자분들 많이 보십시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일본 땅에 살면서 일본 사람으로 사느냐, 한국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북한인으로 사느냐, 조선인으로 사느냐 이런 걸 떠나서 어느 나라에 살든지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인간성을 갖고 살면 되는데, 근데 그 밑에 단계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민족이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일본인의 삶으로서 살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조선인의 문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사람으로서의 삶을 추구할 것인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는 그 영화의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그거잖아요. 그 오사카 조선인 고등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 교육 지원이 이제 삭감돼 버렸잖아요. 즉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결이 좀 됐나요? 예, 그 삭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멈췄어요. 멈췄고. 중지. 중지 상태인 것이고, 그게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 실시되고 있는 무상화가 뭐 적용이 안 되고, 전혀 안 되고, 그리고 30년, 40년 넘게 지역별로 지급되어 왔던 보조금도 지급 중지인 상황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 고교 무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 나라 이명박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대목을 딱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안 돼, 그 양반은. 그니까. 진짜.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참 여러 가지. 내 뽀뽀라도 해주고 싶어. 그니까. 딥키스. 딥키스. 꼭 딥키스를 해야 돼. 영혼까지 빨아들여. 피디님, 이거 편집? 아무튼 근데 이 영화를 본 분들이 이제 박동사 감독님은 이제 우리 젊은 교포들의 이런 정말 꾸밈 없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일본 분들은 영화 보신 다음에 이 소감에 대해서 어떻게들 이야기하세요? 예, 그 일본도 우리 여기서 웃는 포인트 다 똑같고, 너무너무 똑같은 반응으로 유쾌, 상쾌, 통쾌한 영화다. 성장 영화고 청춘 영화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조선학교 있는 것도 몰랐는데요 하는 분들조차도 오늘 이 영화 봐서 너무 잘 됐다라는 반응들이세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런 반응도 있으셨어요. 막 펑펑 울면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일본 분들. 예, 일본 분들도. 그래서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미안합니다. 편견 갖고 있었습니다.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영화를 통해서. 예, 뜬금없이. 그러더니 자기가 편견 갖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고 이 영화를 통해서 편견 가진 자신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매스컴이 말하는 그대로를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영화 자기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퍼뜨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참 의심장한 부분이네요. 네. 아니 진짜 이제 만드신 분으로서 그런 소감을 접하면은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보람을 느끼실 만하다. 그리고 동포들 반응도 저희가 원했던 반응이라고 할까, 기획 의도라고 할까, 네. 동포에 대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동포들께서 살아오신 그 길이 틀리지 않았었다는 거. 그리고 충분히 자부심 갖고 네. 충분히 축하할 만이라는 거를, 축하할 일이라는 것을 느껴주셨으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획 의도에 똥 맞아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거 그 영화 성공했구나. 제작자, 감독으로서 내가 전달했던 메시지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전달된다는 걸 느꼈을 때. 그러니까. 엄청난, 제일동포에게 네, 또,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궁금한 게, GV 때문에 황상현, 김옥희, 등장인물 2명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토크를 하다가 동무라는 말을 써요. 학교 때부터 동무였기 때문에 하다가, 여긴 한국이니까, 친구였기 때문에라고.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어깨 동무란 잡지도 있었고, 동무라는 말 자체가 어느샌가 북한말이 돼버렸고요. 또한 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일본에 살고 있을 때는 북한말, 남한말 가리지 않고 썼던 말인데, 한국에 오니까, 여기서는 북한말인 동무를 쓰면 안 되겠다. 친구였기 때문에라고 그 말을 다시 정정한 거 보고 좀,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 검열을 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압박이 네.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배려가 굉장히 많아서, 네. 예를 들면 황상현이 빅뱅을 좋아한대요. 예. 근데 일본에서 물었을 때는 비구방구 좋아해요라고 했거든요. 일본식으로. 비구방구. 근데 여기서 귀엽다. 우리 동포들께, 네. 이쪽 남쪽 동포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연습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빅뱅 좋아합니다. 빅뱅 좋아합니다. 되게 신경 써서. 저도 신경 써서 GV 때 했어요. 뭐라고요? 싸이 아냐고. Do you know 싸이? 월드스타들 왔을 때 그 질문 해야 되잖아요. 강남 스타일? Do you know? 월드스타 대우 해주시고. 월드스타 대우 해줬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 했던 건 뭐냐면은, 조선인 학교에 대한 북한이나, 남한의 정부 차에서 지원이 있는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혀 한마디로, 없어요? 예, 전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없어 왔습니다. 아니,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모든. 법률적으로 어떻게, 모든. 처우 개선, 교류 전혀 없어요? 뭐든지. 지금 교류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민간 차원의 교류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권혜호 씨가 하는 몽땅 연필? 예, 권혜호 씨나 김명중 감독이나 몽땅 연필도 매년 우리 동포 아이들을 찾아서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 가서 문화 공연도 해주시고 그 외에 많은 교류도 하고 그때 있고. 전 좀 한 게 뭐냐면 제가 가수라든가 이렇게 되면 노래라도 불러줄 텐데. 와서 프로레슬링 해주시면 레슬링이라서 오사카 조선인 고등학교 가가지고 더 좋아할 것 시합을 하면 좋아할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또 나쁜 놈으로 나오거든요. 악당 레슬러잖아. 야 5만 원씩 내라 이 나쁜 놈들아. 리시토로요. 도이치 대 리시토로 가라. 이게 뭐냐면 야 이자 폭리 취할 거야 이러면서 5만 원 내놔 이 새끼 이런 거라서 이게 괜찮을까? 약간 컨셉 바꿔서 다른 김미를 좀 발휘해봐요. 하시모토한테 보조금 내놔라 이런 식으로. 오카네 카에세 이거나로. 일본 무과성한테 무상화 적용시켜라 이렇게. 그래. 일본 정부에 이렇게 압박을. 그래서 오사카 조선인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고교 무상화 정책 확정 매치. 오케이. 내가 지면은 확정이야. 확정이야. 받는 걸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경기네. 할까요? 하자. 내년에 하지. 네. 올해는 많이 갔으니까. 하시죠. 하죠. 저 이렇게 오사카 진출 결정된 건가요? 네, 일본 진출 전격 결정. 아니 일본 이미 진출했고요. 그러니까 네. 오사카로다가 오사카 특화해서 진출하시도록 하시죠. 네. 이 영화를 이제 영화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입소문을 낼 거니까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SNS 쪽으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상영관도 많이 있는데 관심 갖고 이제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영화를 이제 내가 볼 거다 딱 이러는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이제 눈여겨서 봤으면 좋겠다. この映画に興味を持っている聴取者の方に一言メッセージをお願いします。ぜひ子供たちを見に来てください。そして一回見たらもう一回来てください。そして大阪長高それから在日同胞を応援してください. 영화를 꼭 한번 보러 오시고요. 한번 보셨다면 또 보러 오십시오. 그리고 두 번 봐요. 오사카 조선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심플하네요.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박동사 감독님도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따로따로. 자, 박사유 감독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지금 바다 밑에서 우리들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저 바다 건너에서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우리 동포들이 아직도 계시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 영화를 꼭 봐주시고, 혹시 우리가 여기서 가능한 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되신다면, 몽당 연필 네. 연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런 식으로 영화도 보시고 또 영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은 몽당 연필을 통해서 예. 하시면 돼요. 우리 오늘 두 분 감독님이 노란 우리 세월호 리본 달고 나와서 이렇게 아직도 찾지 못한 우리 세월호 실종자분들 언급도 해주시고 또 멀리 일본에서 이제 정말 우리의 그런 교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마음 따뜻해지는 순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분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정말 60만 번의 트라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